1번.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건데. 각 공통 인수가 보이고요. 이게 그 보기차식이죠? 합성한 푼데요. x-1을 내가 t라고 치환해 볼게요.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치환 대상에 새로운 변형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0하고 2를 근으로 하죠. 축은 몇이에요? 1.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죠. t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새로운 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녀석의 축은 2죠. 얘가 2를 품고 있죠?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t로 치환했으면은 x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치환 상태에서 최대 최소 그대로 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치환한 것은 결국에 합성함수를 한 거거든요. 1을 대입해서 5가 나오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때 잠깐 3을 둘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환을 했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넘어가 볼게요. 56부터 57. 네, 28번. 얘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fx는. 얘는 음수라는 사실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fx의 최소값과 gx의 최소값의 합이 0이다. fx가 gx하고 같은 모든 실근의 합이 또 10이다. 일단 인수 정리로 두식을 도식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x-알파, x-알파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gx의 최고차의 개수를 내가 k라고 하고 k는 음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x-1, x-알파 4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조건을 써봅시다. 네. 조건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1번이 있고요. 실근의 합이 저거라는 조건이 2번이 있죠. 1번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그 몇을 대입하면 돼요?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의 중간이니까 그 중앙값을 대입한 그 값으로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고 어, 얘도 뭐 중앙값 대입해갖고 알파하고 k에 관련된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실근의 합이 이제 10이니까 얘하고 그 뺄셈 함수가 등이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f 빼기 g 그 뺄셈 함수가 근데 0을 입력시키는 그 등합이 10이라는 거니까 증가 계설 관계 이용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에서 식을 써보면요. 1-k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의 x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인데 이렇게 얘도 풀어주시면은 x제곱 k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묶어준 플러스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4. 네. 이렇게 된 두 녀석인데. 최대값이 합이 복잡하지만 이거 식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파를 좀 먼저 해볼까? 알파. f의 최소값 어떻게 되나요? f의 최소값이 x 대신에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 2알파 플러스 3을 나누기 2양, 이걸 대입하면 되죠? 어, 두 근의 중앙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2알파 빼주고. 자, 요거는 2분의 3 나오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요. 알파 플러스 1이랑 알파 플러스 4의 중앙값이니까, 네. 2알파 플러스 5, 2분의, 요거를 이제 x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네, 최대값이 알파를 빼면, 네, 2알파, 2알파, 마이너스 빼면은, 그래서 2분의 3. 응? 그게? 아, 이거 2분의 5. 네, 2분의 5에서 뺀 거죠? 2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음. 자, 근데 그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네,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0이래. 그러면은 k가 뭐겠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식이 이제 훨씬 편해지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음. 여기까지 잠깐 중간 상황 정리를 하자면, 인수 정리로 식을 도식화를 하시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얘는 k로 두시는데, 이거의 최소값은 그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의 중앙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고요. 얘도 대입하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어. 자, 둘이 더한 게 0인데,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1번 조건이 완전히 이제 소진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2번 조건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2번 조건이 뭐냐면은 실근의 합. 어. 이것도 좀 귀찮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f의 g를 이 마마뿔이 돼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하고 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f 빼기 g인데 여기 마마뿔이 되니까 그 더한 값을 여기다 써보죠. 자, 2x의 제곱 그 다음에 4알파 플러스 8x 플러스 나쁘자. 2알파 플러스 4가 얼마야? 10이란 얘기니까 알파가 얼마야? 3이란 얘기겠죠. 답이 3번이에요. 대충 네. 흐름을 확인해 주시고 네, 57페이지까지 좀 질문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문제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그것까지 꼭 설명해 줄게요. 네. 57페이지까지 없으면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59페이지까지 45번 먼저 볼게요. 세실수가 더해서 0일 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보이시오. 이건 뭐 이렇게 증명하는 프루프하는 문제네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를 지금 보여야 되는 상황, 여기 0보다 큰 상황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음. 아, 계산원 중에 만나는 것을 보이시오. 좀 관계식 요것만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AC 어떻게 만드나요? AC. B를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곱해 볼게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C 이러면 AC 모양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B제곱 대신에 넣어줘 볼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C제곱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유명한 건데 잘 모르세요? 곱셈 공식 8번에 보면 그 30 빼기 30은 인수분해 공식에서 여기서 나왔던 그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A, B가 둘 다 0일 때만 0이고 항상 0보다 큽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네가 보이라는 게 저 1번이라는 소리지. 근데 내가 이 조건을 원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활용하는 방향성은 AC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B만 넘길게.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사실 이제 이 식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증명이 끝났다고 봐도 상관이 없긴 한데, 자, 왜일까요? 선생님, 근데 이거 아까 AC가 0이면 0이 될 수 있다며요. 그럼 증명이 완전히 안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이차함수라는 문제의 정의에 모순되지 않으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A가 0이어야지 0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증명이 프루프가 끝난 건데, 그렇다면 요 녀석은 왜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자, A에 관한 그 부등식으로 보고, 방정식을 보고, 예, 다시 A에다 디스크리미넌트 오브 저기 A 해보세요. A에 관한 식으로 판별식을 해보시면은 C제곱 마이너스 4C제곱 해서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마이너스로 곱했으니까요. 자, 근데 C가 0일 때만 0이고 C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0보다 작으니까 요 A에 관한 2차식은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3번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거의 증명이 다 된 건데 조금 더 꼼꼼히 답변을 하자면은 4번 절차까지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이었나요? 자, 네, 여기서도 그 축의 위치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자, 이 축의 x는 2k죠. 그래서 축이 저 구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관건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2k가 2보다 크다라는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음, 번개값이 있는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k가 1보다 큰 경우겠죠. 축이 들어가는 경우. 들어갑니다. 그때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값이 그 2k 때 그 자체죠.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8k의 제곱이니까 6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마이너스 30이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36, 9,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양수 근데 이런 거 항상 예민하게 보시면 k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저기 제곱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축이 변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지금 K가 1보다 큰 경우인데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X가 2보다 큰 경우 자, 축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딜까요? 여기가 변형인데 2가 되겠죠? 2를 대입죠. K가 1보다 작은 경우겠죠? 2K가 2보다 작은 경우니까 그러면 이 변형의 지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은 저기 10-8K 가 나오게 되죠? 그게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따라서 K는 5가 나오죠. 자, 이건 근데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요 변형의 지배를 받으니까 답에서 제껴지게 됩니다. K값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K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K는 3,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되는 거 좀 불러주시고.
네. 59번 5페이지까지 38번 볼게요. 구간함수로 그런 식이 나왔어요. 이런 구간함수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자, 자, 이거 나머지 정리로 생각하면 1하고 3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거예요. fx가 1하고 3에서 1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여기, 자, 이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건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똑같을 때는, 저기 x-3이라는 어떻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네요. 7. 얘도 똑같이 1이 나옵니다. 지금 가능성이 그 A가 B가 부호가 불투명해서 가능성이 4개가 있습니다. 둘 다 아래로 블록이어서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그 상황을 또 추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m의 값이 1하고 3 사이일 때, 자, 여기 사이에 있을 때래요. 4가 나왔대. 그럼 4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는 함수값보다 더 크죠. 아래로 블록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윗 블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m이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는 뭐 7하고 4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3보다 큰 m에 대해서 m이 0이다. 여기서 만약에 위로 블록이 되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아래로 블록이 돼도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어,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y는 m이라는 상수함수하고 더 gm을 완성을 시켰을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요거는 이제 이하로 올라가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교점의 개수를 gm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어떻게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가능성 있는 거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3보다 큰 거에서 0이 나오는 걸로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충분히 이런 경우일 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7에서는 이제 1이 나와야 되고. 이게 케이스 1. 아직은 특정을 못해요. 케이스 2 이렇게. 초록색은 자명해졌어요. 저기 사이에서 1보다 크려면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추리를 해 나가셔야 되고. 자, 좀 보시죠. 그러니까, 어,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F라고 하네요, 제가. 어쩐지. 네. GM. 일단은 이 그래프 그리는 요것만 좀 캔슬할게요. 여기 F라고 봤습니다, F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1하고 3 사이에서 1하고 3 사이에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쉽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잠깐만요. 아래로 블록이면, 그러니까 이건 다 막 그려보세요. 자, 아래로 블록이면요. 1하고 3 사이에서, m이 1하고 3 사이에서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다 그려보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적어보면은 딱 되는 게, 그런 그림으로, 예, 특정이 됩니다.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하고 3 사이에서 4개가 나온대요. 부수 떨어지는 이제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300할 때는 없대요. 3보다 큰 영역은 이제 요 영역이니까 만나는 게 없는 거죠. 1하고 3 사이에서 4개가 있고 3보다 클 때는 없어요. 3에서 갑자기 뭔가 훅 사라지는 거죠.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이 3은 몇일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구나. 이 3은? 네, 이겠죠. 자, 선생님 찝찝해요. 그러면은 진짜 좀 근성을 가지고 다 그려보세요. 요렇게 하고 여기 극대값이 더 클 때, 이 극대가 더 클 때, 근데 다 안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 가나의 어떤 포인트는 3을 도과했더니 4개였더니 갑자기 사라진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한 친구는 되게 생각 깊게 한 친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4개가 나왔다가도 잠깐 2개라는 과도기를 거쳐요.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나의 포인트는
3까지 살짝 작을 때까지 4 개였는데 3을 지나니까 확 사라지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두 개, 이거 이제 최대값을 이제 극대값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가 같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약간 좀 수능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네, 아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G3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그, 저기 AB가 이 최고점의 개수죠.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면 돼요? 1하고 3의 그 중앙값인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계점이 몇이라고? 3이라고. 그래서 뭐, 네, 그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1하고 3의 중앙값이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고, 3하고 7의 중앙값이 5를 대입해 볼게요.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인데 걔네가 다 몇이라고? 3이라고 3이라고.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9에 곱하면 1 나오겠죠? 자, 그럼 g1은 몇인가요? g1은 딱 여기인데 다 3에서도 1이었으니까 하나, 둘, 3개인 거예요. 답이 5개 이렇게 나옵니다. 18번. 네, 5개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이런 거, 네, 모의고사 많이 보다 보면 잘 정리하시면 익숙해지겠고요. 네, 그 다음 다시 여기 59페이지까지 다시 볼게요. 이차함수와 직선을 갖고 놀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제 만난대요. 자, 교점이라는 거는 이제 식으로 따지면 연립이죠. 서로 다른 두 점이 A, B, B에 있도록 하는, 근데 조금 얘기하구나. 자, 아래로 분복한 요런 녀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어떤 직선이 A, B에서 만나는데, 음, 이게 A, B가 아닌 두 점이에요. 그 두 점이 A, B 위에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두 점으로 직선은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 두 점을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 1 증가할 때 마이너스 1 감수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직선 AB네요? 응.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선분 AB. 잠깐만, 문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똑같은 식이 나와야지. 1 증가한 거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게 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선분 AB 있도록 하는. 이거는, 잠깐만. 부등식의 영역이 아닌데? 선분 AB 위에 있도록. 3분하고 직선의 차이는, 3분은 이렇게 A에서 B까지 딱 유한하게 끊긴 게 선분이죠. A, B 위에 더 두 개. 여기가 요게 나오는 건, 직선의 방식 요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무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M의 값을 보면, 나, 이렇게 갖고. 자, 두 개를 연립하면 M의 값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근의 위치가 변하게 되겠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건데, 얘는 고정된 점인데, 어, A, B 위에 있으려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기 부등식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x제곱 n-1에 x 플러스 3은 0. 연립하면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두 근이 이제 a, b, x 좌표겠죠.
어. 그러면은 그 분이 그 그거를 풀어봐야겠다. 영역값을 범위. 자, 이거의 두 분이 이제 A하고 B의 X좌표인데, 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2차 방정식의 그 두 근이 어떤 두 기준값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러면 이거 속 기판하면 되죠? 어. 그럼 저기, 이게 부등식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그, 음,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위치 관계 그건데, 그 쉬운 방법이 있을까?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그 요건이 뭐예요? 얘네 대입했을 때, 어, 이거는 부모님 겸사겸사 정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마이너스 2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좀 길게 좀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내가 B라고 하고 얘를 F라고 한다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 나옵니까? 2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F 빼기 G가 이제 같다라고 놓은 거니까, F하고 G가 같다라고 놓으면 F 빼기 G가 0일 때를 둔 거죠. 내가 걔를 H라고 해볼게. H를 뺄셈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뺄셈 함수의 결과는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여전히 2차가 되겠고, 자, 0이라는 거는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요걸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F하고 G 이렇게 있을 때, F 빼기 G, H에 대한 X축과의 관계로 이렇게 재해석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보라색 저 선분과 파란색의 관계는 그 뺄셈의 두 개를 연립해갖고 빼갖고 나온 이 새로운 H에 대해서 X축과의 관계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기를 요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했을 때 이제 0보다 작다는 식을 세우면 그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어, 성분 AB에 있다라는 거는 꼭지점이 있어도 인정이죠? A에 있어도 AB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0이어도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이제 넓은 범위에서는 그 저기 부등식의 두 실근의 위치 관계 문제죠? 그럼 그거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보고 가실게요. 음. 자, 이런 P가 있을 때, 자, 그 어떤 두 실근이 어떤 P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세 개의 부등식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쿠키판인데, 축의 위치, 그 다음에 기준값에서의 함수값, 그다음 판별식. 어, 자, 이거까지 얘기하면 또 TMI 되니까, 네. 저기, 계산서 다시 찾아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답을 내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좀 지워보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m 플러스 5죠. 9 마이너스 2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h 마이너스 1이 몇이죠? 그래서 1, 그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 즉 5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어, 그래야 a, b 위에 있는 겁니다. 네, m의 값을 중심으로 줘볼게요. m은 2분의 9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m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어, 그럼 결국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시켜야 되는 거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46번에 네, 그래서 이렇게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부등식 문제예요. 저희 그 기판축, 축구기판. 부등식의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거 있었죠? 네. 다음 저기 59번, 59페이지까지.
한 2개 정도 더 받고, 저기 지난 시간에 좀 질문 제일 많이 나온 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돼서 제가 시스템 설명하거나 그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카톡에 남겨놨어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그 구글 아이디를 좀 남겨주시고, 스프레드시트라는 어플을 까셔갖고, 그 예시처럼 좀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주기 더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서, 네, 그 카톡 보시면 압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59페이지까지 없으면, 아, 이게 1등 전이었구나. 네. 네, 그냥 50번이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어, 아까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데요. 음, n 플러스 1을 지금 공유하고 있죠. n하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fx는. f가 보라색.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음. 자, 그런데요. 재밌는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미 n 플러스 1이라는 교점이 생겼어요. n 플러스 1,0이라는 교점이 생겼는데 이미 만나고 있는데 fx가 항상 커야 된대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보라색은 이미 고정된 그래프야. 모든 데이터가 다 고정돼 있어요. 상수로. G는 이제 음수인데 K 값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뭐 식은 아직 쓰진 않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하학적인 상황을 적용해보면 요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수 정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근을 구분을 합시다.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면 이걸 갖고 우리 식 어떻게 도식화하나요? 알파 대입해서 0이 나오게끔 베타 대입해서 0이 나오게끔 이렇게 도식화하죠? 이런 거를 우리 좀 구분해주고 관통근, 관통하고 있는 근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이제 중근이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면 x-알파의 제곱으로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 뭐 공감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그 뺄셈 함수가 다시 나오게 돼서요. 지금 F하고 G의 교점을 물으려면 F 빼기 G가 어떠한 근을 갖는다? n-1이라는 공근을 갖는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최고차의 개수는 1-k다. 네, 이렇게 도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는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F 빼기 G 뺄셈 함수 뺄셈 함수는 그 가감법이 사용이 된 거니까 네, 그 뺄셈 함수는 이렇게 교점을 인수를 합니다. 접하니까 이렇게 중근을 갖는 거고요. 네, 요런 게 되게 이제 구구단처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TMI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게,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 이것만으로 내가 처음에 했다가 이제 문제가 길게 풀린 이유가 뭐냐면, 얘는 n 플러스 1에서 접한다는 사실만 담고 있죠. 수가 n을 지난다는 사실을 전혀 담고 있지가 않아. n 플러스 1을 지난다는 사실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조건을 활용을 충분히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다 써볼게요. fx는 1에 x-n에 x-n 마이너스 1 이렇게 도식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식화를 해주셔야 n을 지난다는 사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gx는 뭔지 몰라요? k x-n-1 그다음에 x-n-2 자 이렇게 gx가 도식화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 뺄셈 함수를 했을 때 그게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한 배씩 쓰시면 식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0을 대입하면 18을 갖는다. 이거 뭐예요? 뺄셈 함수의 0에서의 함수 봅시죠. 그렇게 두 개 하시면 n과 k와 관련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해볼게요. 자, 빼기 좋게 공통인수를 만들어줬어요. f 빼기 g는요. 자, 공통인수 써주시고요. 자, x-n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x, 다음에 플러스 nk, 그다음에 플러스 2k,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됐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뭐, 어떤 중근? n 플러스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여기 하나 나와 있네? 여기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n 플러스 1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n 플러스 1을 대입해 줄게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은, 저거 1이고요. 여기 중요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nk 마이너스 k 나오고요. 그 뒤에 있는 그 nk랑 소거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그게 얼마다? 0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아, 그래서 하나 풀렸다. 자, k가 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안 써줬죠? 뺄셈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뺄셈 함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 이거 있으니까 식을 좀 정리해 줄게. 그 x-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줍시다. 시간이 자, x에다 0을 대입하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0을 대입하시면 지워지고 어,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자, 지워질 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죠. 그게 얼마다? 18이다. 여기 망합분 해줄게요. 그러면은 2로 나눠줄게요. 2n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9다. n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거 부호 따져봐야 되죠? 그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2만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뭐야? 뺄셈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줬고 엔딩하면 되지. 귀찮으니까 뺄셈 함수 좀 정리를 해줘 보면은 네, n이 2예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x k가 마이너스 플러스 x nk는 뭘까요? nk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었던 건데 2x 마이너스 6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 뺄셈 함수가 h가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니까 32가 나오겠죠. 2 곱하기 16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거 질문 좀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한 장 남았구나. 그 63페이지까지 지금 질문 있는 사람. 그, 어, 일단은 어찌됐건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까 그 질문 투표하는 거는, 어, 일단은 문자 메시지로 좀 따로 보내주시고요. 따로 보내주시고, 네,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번처럼, 그래서 그 문자 주신 걸로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든 거고, 그럼 지금 마치기 전에 뭘 풀 거냐면은, 질문이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 637번, 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몇 안 되는, 불버전 올림푸스 그 고난도에서 거의 다 문제가 사라졌는데, 이제 요 문제는 살아남았어요. 요거 볼 건데, 자, 요것도 되게 애매하게 안 풀렸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일지 그런 것도 살펴볼게요. 10번입니다. 단원이 이제 나머지 정리 단원이고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fx가 9차식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 fn 빼기 n분의 n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걔를 gn으로 두시는 이런 시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적지 마세요. 일부러 틀리게 적은 거니까. 자, 그러면 fn이 9차식이니까 요것도 9n도 9차식이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1부터 10까지 내가 대입할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니까 그 대입제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가지 다 못 써요. 9차식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n을 곱해서 nfn 빼기 n 빼기 1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gn으로 두셔야 됩니다. f가 9차식이니까 이거는 10차식이 되죠. 10차식이니까 자, 요거는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2 꼴 0이잖아요. 1을 대입했을 때 0, 2를 대입했을 때 0, 그렇게 해서 10을 대입했을 때 0. 인수정리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gn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gn이 그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게끔 n-1, n-2 점점점점 해서 n-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내친 김에 바로 F를 써주시면은 F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1을 더하고 이게 nf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용해줄 조건 n에다가 11을 대입해 보시는 거지. 그래서 11, F11은 F11이 1이니까 11은 뭐다? 여기 11 대입하시면은 1부터 10까지 곱이죠. 그거를 이제 수학화 하셨으면 10팩토리얼 이렇게 보이는데 10팩토리얼이 그냥 저기 표현을 쓸게요. 198 그래서 1까지 곱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이제 12겠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 여기 그 최고차이 K. K가 이렇게 나옵니다. FS 최고차는 모르니까요. 자, 그럼 요게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따라서 K가 뭐야? 마이너스 1, 19, 점점점점 곱하기 1.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도 결국 알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F-1이 필요하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F-1은 얘가 지워지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K 곱하기 마지막 K만 대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자 내가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 매겨줘도 되죠. 마이너스를 10개 매겨줘도 괜찮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똑같은 거 맞죠? 마이너스를 짝수게 매겨주면 안 매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데 2, 3, 점점점점 해갖고 어디까지 가니? 11까지 가죠.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 F12 구해볼게. 12는 12 곱하기 FN은 양변을 그냥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역시 또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점해서 11까지 가게 되죠. 이게 K. 근데 11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가 13이 나오죠. 마이너스 1과 다르게. 자, 저 위 아래를 더해주는 건데요. 그럼 이제 K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K로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K가 1부터 10까지 합이었어요. 이거 1부터 11까지 합의를 볼 수 있죠? 뭐가 남아? 11만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남아요. 이게.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11만 남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1. 자, 플러스 14. 자, 여기 이제, 근데 얘랑 더해줄 거니까. 이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11이니까 2분의 24 빼기 11이니까
네, 2분의 13 나와서 답이 15가 나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 인수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걔를 GN으로 두고서 그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조건 10개를 다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몰아서 하면은 얘가 9차식이어서 다 못 쓰고 이렇게 10차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잘 써주시면 됩니다. 대표. 네,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거. 기도 있고, 그래도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었나? 네, 일단 저게 좀 강하게 생각이 나서, 어, 네. 좀 먼저 가봤고요. 그럼 여기 질문 좀 한두 개 정도 더 맞아 봤고, 어디냐? 음. 네, 61페이지까지 질문 없나요? 네. 어, 자, 볼게요. 자, 요것도 그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그, 이거 f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 합성함수를, 합성함수는 수학 카타 배우는 건데, 치환이라고 할게요. 이거는요, fx의 변형만 알면 그냥 이 문제가 돼버려요. gx가 라지 x제곱 플러스 x인데, 라지 x의 범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fx의 치역만 조사하시면 돼요. fx의 치역을 조사해볼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지나고 3을 지나는 어떤 그런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0에서 3을 지나는데 한 표식을 써보시면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 3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생긴 어떤 그 녀석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끊는 거죠, 이렇게. 어. 이 사이에서 fx의 치역을 보시는 겁니다. 치역의 범위. 딱 그림에서 봐도 잠깐만 이게 좀 위에 가려지니까 내리시면 딱 그림에서 봐도 가장 높은 곳이 여기죠. 0일 때 가장 높은 3이 이 치역의 x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중값인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값인 4,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의 치역의 범위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평범한 2차 함수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쟁점이 뭐라고? 이번의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fx를 보기 껄끄러우시니까 그냥 x라고 두세요.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관념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축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최대값 구하는 거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축에서 1까지 거리보다 아니, 저게 아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최소를 갖는 x잖아요. 자, 2분의 3이 가깝나요? 아니면 2분의 7이 더 머나요? 얘가 더 멀죠? 다시 말해서 fx가 3일 때입니다. fx는. 조심할 거는 지금 스몰 x의 컨디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음. 자, fx가 3일 때 f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12라는 맥스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fx의 컨디션이 3이라는 거지 스몰 x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냥 합수함수 문제예요. 수학하에. 그 다음에 0에서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몰 x가 0일 때 fx가 3이 나오고 fx가 3일 때
그래서 g의 최대값이 12가 나오는 이런 스토리여서 얘가 알파고 얘가 맥스 값 g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간단한 거 한 문제 있을까요? 아까 조금 그 엔딩이 안 된 그 개비된 두 문제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 시간에 질문 그 투표로 정리가 됐으니까요. 네, 그걸 제 주말 중에 좀 영상을 그 통합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사실 요 페이지도 좀 질문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네. 일단은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네. 다음 시간에 좀 마저 이어서 받고,